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 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내년 총선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올 것 같지 않았던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바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투표를, 누구를 선택하는지가, 어느 정도를 선택하는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한 표, 한 표, 소중하게 생각해서 꼭 투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 분석 전문 대기자 홍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배초도사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홍 기자님, 일단 선거가 다가오면은 여러 가지로 데이터도 아주 활발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고 또 시시각각 변하는 판세, 또 이것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자, 궁금한 것이 이낙연 전 대표 변수가 대수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과는 다르게 점점 더 이재명 대표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뭐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정치 인생이 앞으로의 정치 인생을 놓고 볼 때는 아직은 정치를 은퇴할 만한 그 시기는 아니고, 그렇죠. 아니고 그 지난번 나와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그 경선에서는 졌지만 한 번 정도는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뭐 여러 가지 상황이란 말이죠. 나이를 봐도 그렇고 그럴 때 한 번 정도 더 도전을 한다라고 볼 때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지금 이제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기다려서,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위를 받는 상황에서 다음 대선의 경선을 또 그냥 조용히 기다린다. 라고 할 때는 대중의 관심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지금 뭔가의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뭐 진짜 신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최소한 신당을 만들겠다는 목소리를 키우든지 그래야 언론에서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지금 신당 얘기를 이낙연 전 대표가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낙연이라는 세 글자는 뉴스가 아무 데서도 안 나올 거예요. 아무 데서도 안 나오면. 그러면은 대중의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대중의 관심이 사라지는 거다. 잊혀지는 거죠. 잊혀지는 거다. 잊혀지기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언론에서 사라지는 거다. 근데 신당이라고 하는 소재는 사실 언론에 재등장을 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뭐 당장 저희만 해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거는 맞다. 그래서 그러다가 또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도지사 이 총리 대표 다 해보는 분인데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상황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한다고 얘기했으면 점점 강도를 높이는 게 사실은 이 지지자들이나 그쪽으로 볼 때는 뭔가의 그 주목을 끌 수 있는 굉장히 지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신당을 몸부림치는 것은 총선이 아니다? 대선이다? 대선이죠, 당연히. 당연히 대선이죠. 뭐 총선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지사, 총리, 대표 다 해본 분이. 그리고, 종로에서도, 정치인분이 종로에서도 국회의원 당선 여러 번 했습니다. 해본 분이. 그거 배지 한 번 더 달겠다고 지금 이러겠어요? 그건 당연하죠. 자, 이제 좀 우리가, 가물가물했던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강단 있게 추진해 나가는 이유가, 총선이 아니다, 대선이다. 홍 기자님,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선명합니다. 그것도 그런 이유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의 지지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따르는 의원들이나 지지층이나 이게 이제 본인이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것도 강해져야 되는데 현실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어떻습니까?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지지율 분석된 게 있으십니까? 지지율하기보다는 갤럽에서 최근 조사한 거 보면 이낙연 중심의 신당 창당을
좋게 본다가 34%, 예. 좋지 않게 본다가 46%. 그래도 좋게 본다와 좋지 않게 본다가 아주 큰 차이는 아니네요. 근데 이게 좋게 본다라는 게 지지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아하. 좋게 본다라는 게 그 신당 창당하면 내가 투표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뭐 본인 느낌이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해봐라.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잖아. 그래,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좋게 본다가 21%인데 예.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는 51%가 좋게 54%가 좋게 본다라면 더블 스코어란 말이죠. 와.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낙연 신당 창당되면 내가 투표할 건 아니지만 저렇게 해서 민주당 한번 갈라봐. 그래서 그 민주당 한번 고생시켜. 잘해. 잘하고 있어. 그러나 지역적으로도 대구 경북에서 44%로 긍정평가가 1등이다. 근데 호남에서는 26%밖에 안 나온다. 26%.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이 본인의 근거지인데 호남에서 26%가 안 나온다. 이런 현상은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다. 이준석 신당이 11월 4주에 갤럽에서 조사 똑같은 문항을 해서 이준석 중심의 이제 신당 창당 어떻게 보냐. 좋게 본다 38%, 안 좋게 본다 48%. 이것도 뭐 지금 비슷하죠. 이낙연 신당 이름만 다를 뿐 결과의 수치는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이거는 정반대, 세부적으로 보면 완전히 정반대다.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긍정평가 18%인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긍정평가 57%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신당 창당되면은 찍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기에 적은 나의 친구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지역적으로 볼 때 호남에서 55%가 긍정평가했는데 예. 대구 경북에서는 33%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지층별로 볼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이낙연이나 뭐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뭐 38%, 34%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경우가 나온다. 홍 기자님 어쨌거나 간에 지금 이 조사에서 한국갤럽조사에서 이낙연 신당을 좋게 본다가 34%, 좋지 않게 본다가 46%인데 그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꽤 좋게 보고 또 서울 지역에서는 꽤 좋게 본다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민주당이 타격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도 뭐 조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그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완벽한 강경 지지자 말고는 일부라도 이준석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준석은 지금 신당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낙연도 마찬가지죠. 뭐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뭐 양쪽 다 마찬가지죠. 네.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자꾸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둘이 만나겠다 자꾸 그러니까 이낙연 플러스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빅텐트가 쳐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빅텐트가 쳐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 좋게 본다라는 게 각각 한 7, 8%씩 나온다, 양쪽에. 좋게 본다라는 사람들이 4, 5%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34, 5%가 이렇게 합쳐져서 거의 한 70%가 좋게 본다. 이준석 플러스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가 이 합집합이 생기냐? 저는 그게 아니라 교집합만 생겨갖고 아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준석 신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왜 이낙연하고 손잡아? 이낙연 신당 지지자 중에서는 왜 이준석하고 손잡아? 그러면서 이분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 오히려 거꾸로 그래 이준석하고 손잡으니까 더 좋아졌어. 아니면 이낙연하고 손잡으니까 더 좋아졌어. 라는 사람보다 왜 저쪽하고 저런 사람하고 손잡아? 하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은 과연 그 신당이 성공하기가 쉬울까? 좀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연기를 하신 겁니까? 연기가 아니라 좀 설명을 한 거죠. 설명. 됐어요. 그 진행을 하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